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수십조 원의 보너스를 준 걸 두고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1심에선 무효가 나왔는데요. 결국 테슬라가 주주총회를 열고 재승인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오늘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권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론 머스크 CEO에게 지급된 성과 보상안이 주총 표결을 다시 통과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보상안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단계별 성과를 달성했을 때 성과급을 받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총 12번에 걸쳐서 3억 300만 주의 스톡 옵션을 지급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톡 옵션을 보면 주당 평균 한 23달러에 테슬라 주식 3억 300만 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건데요. 이 스톡 옵션의 가치가 최근 종가 기준으로 48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66조 원 수준에 달합니다. 이번 보상안은 지난 2018년에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서 이미 승인을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뒤로 머스크가 이 당시 테슬라 시총이 600억 달러 미만이었는데 이것을 10배가 넘는 6,50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조건들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상의 경영 성과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의 일인데 그렇게 되면서 스톡 옵션을 모두 받아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안이 테슬라 소액 주주가 일론 머스크 CEO의 성과 보상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거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리처드 토네타라는 소액 주주였는데요. 네. 이 주주가 보상안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서 올해 1월에 잠정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았던 스톡 옵션을 이제 모두 토해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이사회가 어떻게 하든 이제 항소심으로 가져가서 유리한 어떤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머스크의 보상안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상안의 재승인 안건이 이번 주총에 투표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표결에서 특히 소액 주주들의 지지가 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실제 어떤 찬반 표결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예. 하지만 이 테슬라 전체 주주 가운데 상당 비중이 개인 소액 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들의 좀 지지가 또 컸던 것으로 또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주 가운데 이제 기관 투자자가 45%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게 같은 S&P 500 대기업 그룹에 있는 다른 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비중이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개인 소액 주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식의 한 40%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머스크가 지난주에 X 계정을 통해서 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한 소액 주주의 약 90%가 이번 보상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그렇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은 어땠습니까? 테슬라 주식을 좀 가장 많이 보유한 블랙록 그리고 뱅가드 이들은 찬반 여부를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예. 다른 기관 투자자들을 보면 미국의 최대 연기금이죠.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 캘퍼스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의 론 베런이 이끄는 베런 캐피털 그리고 스코틀랜드 자산운용사인 베일리 기퍼드 그리고 유명 투자자죠.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 매니지먼트는 찬성의 입장을 좀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결정으로 일론 머스크 CEO는 이제 걱정을 좀 한시름 덜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머스크가 이번 보상안 재승인이 발표된 뒤에 이 주총 무대 위에 올라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예. 만면에 좀 기쁨을 드러내면서 좀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주주들에게 좀 크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어떤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통한 테슬라 성장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또 보였는데요. 예. 우리는 단순히 테슬라의 새 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새 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자 현장에 모인 주주들이 좀 크게 환호하면서 머스크에게 함성과 박수를 보내고 일종의 좀 팬심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총에서 이 보상안이 재승인됐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재판 결과는 또 별개의 문제겠죠. 네, 뭐 즉각적인 효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번 주주들의 어떤 지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앞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지난 1월 테슬라 보상안 무효 판결을 내렸던 델러웨어 법원의 판사가 이 테슬라 측이 보상안 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라고 좀 지적을 했거든요. 네. 특히 이 머스크가 테슬라 이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사회 측이 보상안의 내용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테슬라 이사회 측이 보상안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주주들에게 공개를 하고 설득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이 법원에서도 앞으로의 재판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총 결과를 이 금융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보인다고요. 네, 테슬라 주가를 보면 이제 한국 시각으로 14일 새벽 정규 그 거래에서 2.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 뒤로 이제 주총 결과가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1% 미만으로 추가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업계 안팎의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네, 뭐 전문가들 평가 몇 가지 코멘트를 좀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인 알렉산더 포터는 델라웨어 판사는 주주에 대한 공개가 제한됐다는 이유로 이번 보상안을 기각한 바가 있다라면서 이번 투표에 앞서서 어떤 향상된 공개 내용을 고려할 때 새로 승인된 이번 보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일종의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콜롬비아대 로스쿨 교수인 에릭 텔리도 테슬라의 이번 주총 투표 과정에서 법원이 지적한 보상안 승인 절차의 결함이 바로 잡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뭐 일부에서는 이번 주총 승인이 앞으로의 법원 판결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전망도 나왔습니다. UC 버클리대의 에던 바다위 법학 교수는 델러웨어 법원이 주총 투표의 효력을 인정할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좀 다소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국 수소차 시장 주도권 일라 지난달 수출량 0대. 지난달에 우리나라가 승용차와 상용차를 이제 통틀어서 수소 전기차를 한 대도 수출하지 못했다고요? 네, 지난 5월 승용과 상용을 합한 수소차의 한국의 수출량이 0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자료에 따른 내용인데요. 네네. 수소차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세계 주도권을 잡았던 그런 분야인데요. 예. 하지만 어떤 인프라 부족과 같은 또 고질적인 문제로 내수와 더불어 수출도 역성장을 최근 들어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수소차 수출이 전무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7개월 만에 수출 0대를 좀 기록을 한 셈인데요.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된 수소차 수출량이 60대입니다. 이게 얼만큼 줄었는지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가 급감한 수준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수소차의 그 수출량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급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수출량이 100대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이라는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수소차 산업이 이렇게 역성장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좀 꼽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게 좀 첫 번째로 꼽히고 네. 그리고 수소 충전 비용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차량의 선택지가 한정돼 있다라는 좀 부분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히 히스토리를 보면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수출량이 연간 100에서 200대를 좀 기록을 하다가 2018년에 현대가 넥소를 출시하면서 2019년 들어서 788대로 급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20년에는 수소 상용차인 액시언트 트럭이 출시가 됐고
그러면서 2020년에 수출량이 1,041대로 더욱더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 이때에 BTS가 이 넥소 CF, TV CF를 찍을 정도로 좀 대대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네. 2021년에 더욱더 늘어난 1,121대로 수출 정점을 찍었고요. 그러나 그 뒤인 2022년에는 400대로 3분의 1로 좀 급감을 했고 예. 그 뒤 작년인 2023년 그 뒤인 2023년에 296대로 더욱더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뭐 수소차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 수소차 육성을 할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요. 과거의 주도권을 좀 어느 정도 좀 회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일본과 중국이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서 뭔가 더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1분 기준으로 보면요.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업체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토요타가 이 미라이를 내세워서 36%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현대차는 점유율 2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좀 눈에 띕니다. 중국이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좀 지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 34%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은 27%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차 시장 규모가 현재로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먹거리라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로 생각해서 어떤 수소 밸류체인이라는 큰 그림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